이어지는 순서는 꼼꼼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뉴스 톡파보기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일간지 일면 사진으로 코너를 열어보죠.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시는 것처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됐죠. 한라일보가 지난주 월요일인 18일자 톱기사 관련 사진으로 한산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임에도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서 한산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점포는 아예 문을 닫는 사례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산발적 집단 감염의 여파로 대부분 점포가 지금 거의 석 달째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실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도내 상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임시 휴업 안내무인이 보이던데 코로나19라는 터널이 참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뉴제주일보 18일자 일면 사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실렸는데요. 제주 지역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랑의 온도탑 모금, 이제 마감을 일주일 정도 남긴 현재 목표의 80%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 경기 불황 때문에 목표액을 처음으로 22%를 낮추었지만 연말연시 모임도 뜸하고 기부하던 기업이라든가 단체가 크게 줄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년에는 마감을 넉넉히 앞두고도 목표를 달성했었는데요. 지난해 우리 경제와 일상이 어땠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오늘을 비롯해서 꼭 7일 남았습니다.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죠. 네, 무거운 사진 2장 전해드려서 이번에는 좀 가벼운 분위기의 사진 골라봤습니다. 지난 20일이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이었는데요. 제주일보 21일자에 대한에 핀 유채꽃밭의 모습 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혹시 이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봄꽃인 유채가 지금 겨울에 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겨울인 요즘에 볼 수 있는 이 유채꽃, 개량종이라고 하더라고요. 8월 말에 파종을 하면은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개화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란 모습 지켜보실 수 있는 겁니다. 유채하면 봄꽃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 꽃을 보고 봄이 벌써 왔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좀 엉뚱하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 마음에도 봄이 일찍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마지막 사진은 조금은 이 가슴 뭉클한 기다림의 순간을 결실을 맺은 이런 장면을 좀 골라봤습니다. 재민일보 22일자 일면 사진인데요. 4.3 당시에 이제 군사 재판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수용 생활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이른바 4.3 수용 행불인들에게 지난 21일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죠. 재심을 청구한 10명의 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나머지 300명에 대한 전향적 판결도 기대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는 아래 모습 위로 재작년 6월 재심 청구 당시 기자회견 모습이 나란히 배치돼 눈길이 갔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정말 긴장한 표정이 굉장히 역력했는데 어쨌든 기쁨으로 이 법원의 판결이 돌아와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유족분들의 기쁨이 마스크를 뚫고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었을까요? 나머지 300여 명의 재심 청구 유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기사의 탄생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이걸 기다렸습니다, 오늘. 네, 요즘 이거 하나면은 좀 약간 뒤처지는 느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3,000 넘어서면서 야 이거 과열이다 아니다 현실 반영된 거다 이렇게 논란도 분분하죠. 자,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네이버 제주은행 지분 인수 검토 금융업계 파장 예고라고 이렇게 기사를 출고했는데요. 자, 기사 내용인즉 네이버가 금융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제주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성사가 되면은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 포털업체가 대형은행 인수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소식인데요.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소식인가요? 당사자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주식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근데요, 저 보니까 해당 기사는 정작 당사자의 발언을 기사로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실체가 모호한 금융권 관계자라든가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라는 이런 분들의 코멘트를 빌어서 기사를 작성했는데 네이버와 제주은행 모두 사실무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이버는요, 인수를 검토한 바 없으며 제주은행과 관련 협의를 전혀 진행한 적도 없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고요. 제주은행 역시 사실무근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해당 보도 이후에 제주은행 주가는 정말 급등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기사를 근거로 혹시 주식 거래에 손을 댔다가 손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해서 또 다른 매체는요, 관계자에게 바로 확인을 해서 오보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자, 결국 한국경제신문은요, 해당 반론도 정정 보도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단독은 있고 반론과 정정 보도는 없는 무책임한 기사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기사 하나로 주가가 큰 영향을 받았는데 정작 기사를 낸 한국경제신문은 관련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이네요. 경제기사는 이런 투자라든지 전반적인 국민의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묻는 도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9곳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의 반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 언론사 간에도 지금 견제가 심화하면서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뉴제주일보가요, 지난 21일자 일면에 제2공항 여론조사 추진 공정성, 신뢰성 논란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여론조사 주관 언론사 선정을 위해서 도의회가 제주도 기자협회와 협의에 나선 결과 도내 상당수 언론사가 배제되면서 대표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들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았을까요? 네, 일단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제주일보는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사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등록된 언론사가 한 130개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사가 9곳에 불과한 데다 이 기자협회 법정 단체도 아니고 그냥 소속 회원들의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냐라는 점을 이 기사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기자협회 말고도요, 다른 기자협회와 관련한 어떤 친목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KBS 제주처럼 일부 매체의 제2공항 관련 보도가 편향된 것 아니냐라는 이 제2공항 건설 찬성단체의 문제 제기 등이 반영되면서 이러한 점도 함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함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제주도 기자협회 친목 성격의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주 언론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단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협회 안에서도 제2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조사 방식, 조사 문항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언론사 한 곳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제주일보의 이런 우려,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면은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 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하기까지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하기까지의 과정도 참 쉽지가 않네요.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사실 기사는 아닙니다. 기사는 아니고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 여러분께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에 제주도 상반기 정기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 승진 축하 광고, 공무원들의 승진 축하 광고가 일간지 지면을 지금 수놓고 있습니다. 뭐 주로 가족, 일가 친척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동문회, 마을회처럼 속칭,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게 총동원한 광고가 지금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제주 지역 일간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고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논란의 소지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로 승진 공무원 소속 부서의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인허가와 관련된 이익단체가 승진 축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의 승진 광고를 어촌계장연합회라든가 그리고 수협조합장 협의회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방어축제위원회 같은 곳이 이렇게 지난주 일간지에 의뢰를 했고요. 사단법인 제주양배추연합회라는 곳은 농축산식품국장의 승진 축하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엄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로부터 지금 축하 광고를 받은 것인데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에 공직사회 내부에 관련한 지침을 마련했을 것 같은데요. 없다면 자체 규정 등을 마련해서 하지 못하게 하면 될 텐데 행정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행정에서도요. 이 같은 광고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청렴혁신 담당 부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 관련 단체에 이 공무원 승진 축하 광고에 대한 질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대책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신 이제 승진 대상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직무 관련 단체에서 광고를 의뢰하는 거 이걸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강령 자체 규정을 충분히 제정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라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에서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뜨뜻미지근한 대처가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재희 기자 고맙습니다.